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칙과 대응에서 표와 대응식으로 나타내는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문제를 보면요. 자전거에 바퀴가 2개씩 있습니다. 자전거의 수와 자전거 바퀴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와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럼 밑에 표를 보면 자전거가 지금 한 대일 때 바퀴가 2개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자전거가 2개가 되면 2개, 2개가 되니까 4가 될 거고요. 3대가 되면 3개, 2개, 2개, 2개니까 6개. 4대면 8개, 5대면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표는 완성했고요. 식으로 나타낼 때는 지금 자전거 수와 바퀴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같은 것에서 볼 때 일정하게 계속 커지는 거 있죠. 지금 예를 들면은 자전거 바퀴가 2개니까 2개를 그려보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2개, 다음번에 또 2개, 다음번에 또 2개 이렇게 일정하게 커질 때는 곱하기 1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럼 보면 1과 2를 보면 1에서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죠. 2에서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되고 3에서 곱하기 2를 하면 6, 4에서 곱하기 2를 하면 8, 5에서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로 곱하기 2를 했을 때 밑에 게 나오니까 쓸 때는 자전거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바퀴의 수. 이렇게 지금 대응식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곱하기가 나올 때는요. 반대로 우리가 나누기를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될 때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2에서 1이 되고 4에서 2가 되고 6에서 3이 되고 8에서 4가 되고 10에서 5가 되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니까 바퀴의 수, 자전거 바퀴의 수 나누기 2는 자전거의 수 이렇게도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대응식을 이렇게 2가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호로 나오면 글자 대신 기호로 바꿔 써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화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면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그러면 24시간이니까 낮하고 밤의 길이,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을 더하면 24시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낮의 길이가 12시간이면 밤도 12시간이겠죠. 낮이 더 길어지면 밤은 더 짧아지겠죠. 2개 더해서 24가 되면 돼요. 2개 더하면 24가 되려면 10, 9, 8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뭐예요? 낮과 밤을 더하면 24시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표에서의 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낮의 길이 더하기 밤의 길이는 24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식을 바꿔서 24에서 낮의 길이를 빼면 밤의 길이가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24에서 밤의 길이를 빼면 낮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연도와 나이.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연도와 나이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화식으로 나타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 지날수록 나이가 1살씩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8살이었으면 2020년에는 7살일 거고 2023년에는 10살, 2024년에는 11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2020에서 7이 됐다는 것은 숫자가 줄었죠.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빼기나 나누기 문제일 텐데 연도와 나이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나 하나씩 커지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0에서 7을 한번 빼보면 이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2013이 납니다. 이것도요. 2021에서 8을 빼면 2013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연도에서 소민이 나이를 빼면 요 앞에 있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도에서 소민이 나이를 빼면 2013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연도에서 2013을 빼면 소민이 나이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빼기니까 더하기로 나타내면 소민이 나이에 2013을 더하면 연도가 됩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에 꽃잎이 5장 있습니다. 꽃수와 꽃잎의 수 사이에 대응관계를 쓰세요. 꽃이 한 송이면 5개겠죠. 2송이면요. 5송이, 5개, 5개니까 꽃잎이 10장이 될 거예요. 3개면 5개, 5개, 5개니까 15개. 4개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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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니까 20개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하죠. 일정하게 5씩 커지잖아요. 5, 5, 5, 5 이렇게 일정하게 커질 때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관계, 이 꽃의 수와 꽃잎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1에서 5가 됐으니까 곱하기 5겠죠. 더하기 4도 되겠지만 다음 걸 봐도 곱하기 5고 그 다음 걸 봐도 곱하기 5고 그 다음 거도 곱하기 5, 그 다음 거도 곱하기 5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기 5가 돼야 돼요. 더하기 4, 처음 거 보고 더하기 4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이 위에서 아래로 여기를 보시면 꽃의 수에서 우리가 봤을 때 꽃의 수에서 5를 곱하면 꽃잎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거꾸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 나누기 5, 나누기 5, 나누기 5, 나누기 5가 되니까 꽃잎의 수에다가 나누기 5를 하면 꽃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자, 연필 한 타는 12자루입니다. 연필 타수와 연필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화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일 때 얼마예요? 그럼 2개면 12 더하기 10이겠고 3개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10이니까 36. 4개면 48. 5개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12가 15번 더하니까 60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12씩 커지잖아요. 맞죠? 일정하게 커질 때는 곱하기나 나누기로 나타내면 된다 했고 다시 규칙과 대응해서 곱하기나 나누기로 나타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연필 타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12가 됐어요? 곱하기 12를 한 거예요. 1에다가 12가 되려면 곱하기 12, 2에다가 24가 되려면 곱하기 12, 3에도 곱하기 12, 4에도 곱하기 12, 5에도 곱하기 12를 한 거예요. 맞죠? 왜냐? 여기 제일 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한 타가 12자루니까 두 타가 되면 1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써야 된다고 했죠. 한번 써보면 그대로 연필 타수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곱하기 12를 했더니 연필의 수가 됐어요. 그럼 거꾸로는요. 연필수부터 연필 타수까지는 나누기 10이겠죠. 나누기 12, 나누기 12, 나누기 12, 나누기 12, 나누기 12. 그래서 거꾸로 써보면 연필의 수에서 나누기 12를 하면 연필 타수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나이 문제가 나왔어요. 삼촌의 나이와 내 나이 사이의 대응관계. 삼촌이 한 살 많아질수록 나도 한 살 많아지죠. 그러니까 삼촌과 내 나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삼촌이 1 커지면 나도 1 커지고 삼촌이 1 작아지면 나도 1 작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할 때는 더하기나 빼기로 식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 삼촌이 40살이고 내가 12살이면 삼촌과 내 나이가 차이가 얼마가 나요? 28살 차이가 나요. 이것도 보면 28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1살 많아지면 나도 1살 당연히 많아지겠죠. 삼촌이 또 1년 지나서 1살 많아지면 나도 1살 많아지고 또 1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삼촌의 나이에서 내 나이를 빼면 28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촌의 나이에서 28을 빼면 내 나이예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나이에다가 28을 더하면 28이에요. 30도 아니고 28을 더하면 삼촌의 나이예요. 이렇게도 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떡소떡 한 개 가격이 2,500원이다. 소떡소떡의 개수와 가격 사이의 대응관계. 이것도 우리가 한 개 사면 2,500원, 두 개 사면 일정하게 또 2,500원 많아지겠죠. 세 개 사면 또 2,500원 많아지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많아지는 것은 곱하기나 나누기로 나타낸다 했어요. 그쵸? 그럼 두 개 사면요. 2,500원 더하기 2,500원이니까 5,000원. 그 다음에는 7,500원. 또 2,500원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만원. 또 2,500원 줘야 되니까 12,500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소떡소떡 개수에다가 2,500을 곱하면 소떡소떡의 가격이 되겠어요. 그럼 적어보면 소떡소떡의 개수에다가 2,500을 곱하면 소떡소떡의 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면 2,500에서 1이 들려면 나누기 2,500을 하면 되겠죠. 나중에 나누기 2,500, 나누기 2,500, 나누기 2,500을 하면 거꾸로 써야 되겠죠. 소떡소떡 가격에서 나누기 2,500을 하면 소떡소떡을 몇 개 쌌는지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벽에 누름못으로 다음과 같이 붙였어요. 그림의 수와 누름못 사이의 수를 한번 보세요. 그림이 한 장일 때 위에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누름못을 눌렀고요. 두 장이 되면은 이 가운데 거는 겹쳐가지고 한 번만 하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할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네 번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그럼 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죠. 지금 그림 수가 늘어날 때 누름못도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건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의 수에다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1씩 커지잖아요. 1씩 커지니까 1을 더하면 누름못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면 누름못의 수에서 1을 빼면 그림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만들 때는 더하기는 빼기로도 나타낼 수 있고 곱하기는 또 나누기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